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난 1994년 30년 전에 노조와 일자리 보장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고용 안정을 보장할 테니까 임금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상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약속을 지금 깨야 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제 3위 업체인 만큼 이런 이제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시는 티 말고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난데없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그럼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주로 벤츠, BMW 이렇게 생각을 주로 떠올리시지만 사실은 이제 폭스바겐이 제일 대표적인 회사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2위의 생산업체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924만 대 정도니까 한때 1000만 대 좀 넘어갔다가 조금 지금 내려가서 924만 대 정도로 해서 세계 2위의 업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위 업체는 어디냐? 도요타죠. 일본의 도요타가 1123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합해서 730만 대.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세계 3위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2위인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8만 명, 그 다음에 독일에만 한 30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인데, 폭스바겐이 이제 충격적인 발표를 해서 독일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계를 이제 충격에 빠뜨리고 있죠. 어떤 발표를 했는지는 뉴스를 보셔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정리해 보면 지난 9월 2일 날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지금 화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찍힌 공장들이 이제 큰 공장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찍힌 관련된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2개 정도를 이제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만 5천 명 정도의 직원을 이제 정리해고 하는 이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이거를 빠르게 1,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가 이제 반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4일 날 경영진 그리고 노조가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췄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공장 현장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현장에 들어오고, 못 들어온 한 5,000명 정도가 밖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걸 지켜봤는데, 경영진들이 앉아 있고 밖에서 이런 바로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격렬한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초미에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생산, 그다음에 높은 수익 이런 것들을 잘 올려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위 업체라고 그랬죠. 900만 대,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전체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68만 명이에요. 기억을 해보세요. 68만 명 정도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1123만 대를 생산하는데 전체 직원은 38만 명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도요타가 폭스바겐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하는데 직원 같은 경우는 더 적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과잉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요타가 적은 인원으로 쥐어짜고 있는지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평은 폭스바겐이 과잉 인력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지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6월에, 1년 전이죠. 작년 6월에 이제 2026년, 그러니까 24, 25, 26, 3년에 걸쳐가지고 100억 유로 비용을 절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판매의 수익 그리고 이제 운영 마진을 6.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현재 이제 폭스바겐과 관련돼 있는 폭스바겐 계열사들의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마진입니다. 운영 마진인데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포르쉐, 포람페, 포르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포르쉐하고 폭스바겐하고 무슨 관계야?라고 물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폭스바겐의 계열사가 이제 포르쉐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높죠, 당연히 고가 브랜드니까. 그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면 10% 가까운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 모델인 스코타. 그다음에 세아트 같은 경우도 이제 5% 정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 운영 마진이, 오퍼레이션 마진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2.3% 정도 수준이니까 매우 낮다. 이것이 이제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2023년에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운영 마진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내려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3년에 100억 유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기 퇴직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퇴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퇴직 기간이 남았지만 나 퇴직할래요라고 하면 원래 받기로 했던 급여의 한 85%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 30억 유로씩 절약하겠다라고 했는데 1년 해보니까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은퇴하는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희망퇴직하는 것 정도로는 도저히 그 비용 감축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이 어려우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동자 해고라는 것들을 대규모로 단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단 한 번도 공장을 폐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고용을 지속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걸 늘려가는 이제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87년 만에 이제 사업장을 폐쇄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차가 잘 안 팔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쨌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럽 회사고 유럽에서 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독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가 별로 잘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차 판매량은 한 13% 코로나 이전 상태랑 비교해 봤을 때 한 13% 정도 이제 삭감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자동차도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차량이 많이 안 팔리고 생산도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주요 자동차 생산 관련되는 볼륨을 이제 시기별로 쭉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 2020년 이후에 다 바닥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활발하게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2018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0% 이상 자동차 생산 볼륨이 이제 늘어난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18년 상태를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그래도 100% 가까이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 나쁘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인 거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80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역량 대비로 봤을 때 보면 한 250만 대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유럽에 있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로 쭉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폭스바겐 단독으로만 지금 현재 팔아야 될 차보다 한 50만 대 이상을 유럽 시장에서 못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대라고 그러면은 지금 폐쇄하기로 했던 두 공장에서 나오는 연간 생산량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단기간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공장 문을 닫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다 해고한다라는 이제 극단적인 조치로 이제 나가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근데 2021년 이후부터도 그닥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판매 수익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좋아하는 차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미국 차 같은 경우는 GM의 이제 뷰익 브랜드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독일 차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개혁 개방 시작했을 때 거의 첫 타자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한 25%, 20%를 항상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이제 포션을 차지해 왔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사실은 유럽의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그동안 잘 메워왔는데, 최근에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
위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내연기관 위주로 판매하던 해외 브랜드들이 이제 큰 타격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4년 들어와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회사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대응되는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교대 근무를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교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생산하는 걸로 끝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임시직, 여러 가지 이제 파트에서 필요한 임시직 같은 경우로 고용을 했었는데 그거 지금 다 이제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호전이 안 되니까 지금 대규모 이제 감원에 나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폭스바겐뿐만 아니고 다른 독일 전체 산업도 다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 그러면 몇 개 회사들 있죠. 독일계 유명한 회사 어디죠? 보쉬, 그다음에 콘티넨탈, GF 같은 이제 변속기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보쉬 같은 경우도 지금 1,200명 정도를 이제 감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 만드는 이제 ZF 같은 경우는 향후 6년간에 걸쳐 가지고 12,00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으니까 아마 더 큰 영향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독일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독일의 이제 지금 산업 생산을 보면은 2017년 이후로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비용 부담은 증가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감원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주로 자동차 회사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에서 직원 20명 이상을 두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한 700개에서 600 한 15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이 이제 사라진 이제 이러한 상태이고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까지 합할 경우에 보면은 독일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지금 3년 동안 한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독일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벤츠 저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는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BMW도 이런저런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우디 같은 경우 이제 폭스바겐 계열이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독일차가 예전 같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독일이 어떤 특별한 기술적 강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로서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거나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 한 해에만 R&D 비용으로 160억 유로 이상 투자를 했고 점점 볼륨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어디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감원에 나서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중에서도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지 않다라는 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독일 전기차 판매를 월별로 지금 표시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밑으로 빨간색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하늘색은 이제 플러스겠죠. 그런데 작년 이제 9월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정도를 쭉 놓고 보면 올해 1월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 같은 경우가 2024년 들어가지고 8월 달까지 8월 말까지 대략 한 36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이게 2023년 같은 기간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와 비교해 보면 20% 이상 감소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서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하고 여기다가 인력도 많이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팔리고 나니까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내에 이제 배터리 공장도 자체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원래 라인을 2개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만 깔아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 대비로 가동률은 50%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안 팔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전기차 전체 그 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이제 15% 이하로 지금 내려와서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고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차가 안 팔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폭스바겐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으면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냥 해고하고 레이오프 하면은 끝나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일단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난 1994년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노조와 일자리 보장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스케일이 큽니다. 2029년까지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인위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뭐 임금에 대해서 좀 살살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고용 안정을 보장할 테니까 임금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상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약속을 지금 깨야 될 정도로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 이제 비용이 올라간 거는 이제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 부문, 뭐 전기차 EV와 관련되는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엔트리 모델, 비용이 저렴한 모델,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좋은 모델들을 잘 생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1,000만 대 가까운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이제 카리아드라고 하는 이 전기차 플랫폼을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카리아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이 정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이것만 완성이 되면 뭐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다른 브랜드에도 이거를 다 장착을 해서 비용을 낮출 이제 이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5년 내년까지 완공 원래 이거를 이제 그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027년으로 일단 2년 이상 지금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카리아드 플랫폼에 기대 가지고 차를 생산하려고 했던 차 출시 계획들도 다 줄줄이 지금 뒤로 밀린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기차로 나올 때 이걸 탑재할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수년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도 Q6 같은 경우가 또 연기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출시하기로 됐던 시기에 딱딱 신차가 나와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 뒤로 지금 2, 3년씩 밀리면서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폭스바겐의 CEO인 올리버 블룸의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미국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이죠. 리비안에다가 50억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 이 올리버 블룸에는 상당히 경력이 좀 특이한 분입니다. 경력이 특이하다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이제 56세 정도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젊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1996년에 이제 아우디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세아트에서 생산 책임자도 역임을 하고 했는데 제가 특이하다고 했던 건 뭐냐? 중국 유학파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으로 상해 지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독일의 긴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 이제 이 양반이 그 지도 교수로 삼았던 교수가 이제 완강 교수였는데 이 완강 교수는 나중에 중국 정부의 이제 과기부 장관이 되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EV 전기차와 관련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실용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어떻게 보면 중국 전기차의 아버지다라고 할 만한 이제 이런 분 밑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올리버 블룸의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빨리 EV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외부의 협조를 받는 쪽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리비안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건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이제 그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이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목표가 했던 게 뭐냐? 차세대 전기 자동차를 공동 개발한다. 즉 중국의 샤오펑하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차세대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신차 출시 속도를 30%,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을 40%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중국 업체와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3년까지 자체 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시간은 없고 비용을 써서라도 이걸 돌파를 하겠다 생각해서 미국, 중국 이런 업체들이랑 지금 손을 잡았는데 문제는 차가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차가 팔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에 이제 빠진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전기차 이전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의 잉여 인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분석이 되어 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임 CEO였죠. 이 DS 같은 이 양반 같은 경우도 3만 명을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노조한테 이제 크게 뛰었고 결국 이제 잘리게 되는 사임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폭스바겐 노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기업 경영에 진짜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노조 경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노조 위원장 이 카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이제 카발로 위원장인데 상당히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CEO 날릴 수도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파워풀한 상황에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이제 사측에 뭐 정리해고 공장 폐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의 논리도 저는 뭐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팔리지도 않는 전기차를 팔겠다고 대량의 현금 보조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경영을 더 악화시킨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폭스바겐이 잘하던 엔트리급의 어떤 차들을 더 많이 어떻게 잘 생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파워가 약한 고가 브랜드 쪽에 자꾸 집중을 하면서 근데 결국 거기서 차를 못 팔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지 왜 노동자들이 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진들을 싸잡아서 그러니까 현재 경영진인 이제 올리버 블루맨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 경영진이었던 이제 전 CEO였던 DS까지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이 양반이 사입을 하면서 당시에 하이브리드 이런 쪽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쪽에 이제 대책 없이 그냥 사임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옮겨가는데 전기차는 아직 경쟁력이 안 생기고 그렇다고 내연기관차에서 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도 안 돼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가진 게 없고 뭐 이런 상황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측을 대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DS라는 이 전임 CEO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아니 뭐 티구안, 파사드, 골프 뭐 다 하이브리드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가 전체 판매차 중에 한 3% 정도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판매를 했고 작년 대비로 보면은 한 20% 정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차를 파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거지 기술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뭐 반박도 맞는 말 같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폭스바겐 내부적으로도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항상 도요타 세계 최고의 이제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도요타와 이제 경쟁을 한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죠. 전기차 개발은 하고 뭐 개발도 하고 판매는 하지만 거기에 몰빵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순익률을 높이고 기업 매출도 늘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에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하면서 상황이 대처하는데 폭스바겐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EV 완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무게 그다음에 화재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PHEV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이 이제 달려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차를 엔진이 구동 실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직접 차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전력을 충전해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주행거리 연장형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PHEV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적 몇 년 사이에 좀 되게 평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 모터로 배터리하고 전기 모터로 갈 때는 사실은 내연기관 엔진, 변속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죠? 완전히 이제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공간만 차지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리하다. 그렇다고 뭐 배터리 충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400, 500km, 500km씩 가는 뭐 이런 건 아니고 보통 한 7, 80km, 60에서 80km 정도 가는 그러한 모델인데 이게 이제 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이 PHEV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쪽이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새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싸잡아서 정부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욕은 독일 정부가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독일의 전기차 판매 기록을 보시면 여기 작년 12월부터 All Subside Cut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독일 헌법재판소, 작년에 제가 이거 방송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가 과거에 쓰다 남은 예산을 요리조리 꽁쳐가지고 쓰는 거 다 위헌이다,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제 녹색 전환
뭐 기후변화 대응 이런 쪽에 써왔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작년 12월 달에 긴급하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 없음이라고 했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뭐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전기차 보조금 계속 준다라고 해서 그거 믿고 국가도 투자하고 노조도 협조해가지고 전기차 전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냐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 노조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 상급 단체인 이제 이게메탈 같은 경우 금속 노조 같은 입장도 중요한데 당연히 해고에는 반대를 하고 어쨌건 폭스바겐 상황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뭐 근무 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무급 휴직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앞날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제 3위 업체인 만큼 이런 이제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남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잘 적응을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폭스바겐이라고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폭스바겐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이제 이러한 지배 구조, 그 다음에 노사, 뭐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거기에 맞춰서 전환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 인력 등이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자기의 몸집에 발목이 잡혀서 트렌드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원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경영진이 25,000명이라는 이제 큰 카드를 이제 뽑아들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문제죠. 이게 이제 다른 기업 같으면 사실 될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에 이게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일명 폭스바겐 법이라고 이제 법이 있는데 중대한 사유에 경영상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 주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이사회 동의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폭스바겐 구주 중에서 니더작센주, 지금 이제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가 있는 니더작센주가 전체 지분의 20.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가 반대를 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주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번 밝혀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25,000명 고용 이제 관련해서는 해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당장 지금 이게메탈과 더불어서 이제 임금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7%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주겠다.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일단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내 공장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폐쇄하고 해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제 감원과 관련돼 있는 뭐 보상금이라든지 뭐 전직과 관련된 비용에서 한 10억 유로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폭스바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이제 공장도 줄이고 직원도 해고하면서 뭔가 몸집을 가볍게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과제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독일 경제가 요즘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파가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대규모 감원까지 폭스바겐이 하고 나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등등의 여러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고, 여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오늘 준비한 사항은 나빠지는 독일 경제, 그 속에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고용 해고를 단행을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